아직도 마음 한쪽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시죠?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상하게 마음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결국 끝내 하지 못한 채 지나온 관계가 하나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결국 마음속에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지 못하고 잠깐 멈춰 서게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한 저녁에 혼자 앉아 있다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는 늘 비슷한 생각이 따라옵니다.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이야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감정, 그게 우리가 오래도록 품고 살아가는 미안함이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거나 정리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에 조금 닿으셨다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기만 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앉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직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렸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조용히 남아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시절엔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고 살림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는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무뚝뚝했을까? 왜 조금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잘했다는 말을 아꼈을까? 이제 와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들어줄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그때는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지금의 내가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버텨왔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안하다는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래도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런 말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마음속에만 머물다가 또 하루가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말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겠지요. 어떤 관계에서는 아예 끝이 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닿을 수조차 없게 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의 미안함은 조금 다릅니다.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이 닿을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맴돌게 됩니다. 그런 기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글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관계에 진심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덜 화를 냈더라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그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든 우리는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지쳐있던 나, 부모님께 드릴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나, 말보다 행동이 더 익숙했던 나,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나. 그 시절의 나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거나 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나 그 나름대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썼고 진심이 있었고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끝이 나도 마음까지 함께 끝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느끼고 있었겠지요. 때로는 서로가 그 마음을 알면서도
굳이 꺼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오히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말은 영영 꺼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의 방식이었던 것이겠지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런 방식. 하지만 그 방식이 때로는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 못한 말이 자꾸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그때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조금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결국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나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마음도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도 않았겠지요. 미안함이 남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놓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이 당신이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는 결국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마음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방식이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어떤 말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기보다 그저 그때의 시간과 마음이 그 정도까지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의 나는 그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표현은 서툴렀을지라도, 방법은 부족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진심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만약 정말 아무 마음도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도 나름의 최선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조금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게 전부였던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말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털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진 않죠. 그래서 억지로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은 느슨하게 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을 빼고 그 자리에 두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쉬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래 들고 다닌 것이니까 잠깐은 내려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가볍게 가져가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닐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 그 기억이 조금은 멀어졌다는 것.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요. 아마 그것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그 마음을 충분히 바라봐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에 미안함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진심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랑이 함께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 마음이 오래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춰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무언가가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금 무언가가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일 수도 있겠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마음, 이제 어디에 두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그 자리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자리로 옮겨놓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문을 열어두시는 것만으로 당신의 마음이 어제보다는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